안녕하십니까. 캐드신 신동진입니다. 교재 65페이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프린팅 속도. 오른쪽 화면처럼 노즐 또는 베드가 움직이는 속도를 프린팅 속도라고 하며 출력 속도라고도 말합니다. 노즐 또는 베드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하면 할수록 출력 시간을 단축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노즐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게 되면 정해져 있는 경로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살짝씩 경로를 벗어나기도 해요. 제품을 출력한 이후에 표면을 잘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출력 속도를 너무 높이게 되면 출력 시간을 단축을 시킬 수는 있지만 이처럼 제품의 품질은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제품을 출력을 할 때에는 출력 속도를 50에서 60mm/s로 설정을 하고 조금 더 높은 품질의 제품을 얻고자 한다면 20에서 30mm/s로 설정을 합니다. 여기서의 단위는 1초당 움직이는 거리를 말해요. 그럼 우리가 속도를 30mm/s로 설정을 한다면 1초당 노즐이 30mm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시험에서는 출력 시간 제한이 있으므로 프린팅 속도는 60mm/s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외우도록 할게요. 실기 시험에서는 3D 프린팅 예상 시간을 1시간 20분 이내로 설정을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력 시간을 높이면 높일수록 예상 시간은 더욱더 단축시킬 수는 있지만 제품의 품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저희는 출력 시간은 60mm/s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서포트. 오른쪽 화면을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제품을 출력을 하고자 합니다. FDM 방식의 3D 프린터는 액체의 필라멘트를 한 층 한 층씩 적층을 하면서 제품을 출력을 합니다. 이러한 제품을 출력을 할 때 여기까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진 않습니다. 여기 부분을 출력을 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지금 이쪽을 보시면 허공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중에서 이 부분을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지지해 주는 게 없다면 이 부분을 만들 때 여기가 이렇게 흘러내리게 됩니다. 처짐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지해 주는 무언가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것을 바로 서포트라고 합니다. 이처럼 출력물 바깥쪽에 지지를 해주는 서포트를 생성을 한다면 제품을 출력을 할 때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처짐이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형상대로 그대로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왼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형상 처짐과 출력 실패를 방지하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서포트를 설정해야 합니다. 서포트는 세 가지 종류, 세 가지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밑줄 긋도록 할게요.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시험에서는 서포트를 에브리웨어, 한국어로는 이렇게 어디에나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포트를 생성을 하지 않는 기능이고요. 터칭 빌드 플레이트. 서포트를 바깥 부분, 외부에만 생성을 하는 기능입니다. 여기까지 출력을 하는 데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여기도 문제가 되진 않겠죠. 근데 이쪽 부분을 출력을 할 때 지지를 해주는 무언가가 없기 때문에 이쪽을 출력을 하다가 이렇게 처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상을 출력을 할 때에는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서포트를 생성을 해야 돼요. 에브리웨어는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서포트를 생성을 하는 기능입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시험에서는 에브리웨어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제품의 형상에 따라서 서포트를 생성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래 그림을 볼게요. 제품의 기울기가 45도 이상일 때 경사가 급격하지 않기 때문에 서포트를 생성하지 않아도 형상이 잘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에 반면에 형상의 각도가 45도 미만일 때 경사가 너무 급격하기 때문에 서포트를 생성하지 않으면 이렇게 제품이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경사가 급격한 제품은 이렇게 서포트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시험 보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에브리웨어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6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빌드 플레이트 부착. 우리가 3D 프린터로 제품을 출력을 할 때 이러한 출력물이 이 베드에 부착이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베드에 부착이 되지 않고 떨어지게 되면 온전하게 형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와 출력물의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조물을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보조물을 바닥 보조물 또는 플랫폼 고정 타입이라고 합니다. 출력물의 부착면이 넓을 경우에는 바닥 보조물을 생성하지 않아도 잘 부착이 됩니다. 하지만 베드에 부착이 되는 출력물의 바닥면이 좁을 경우에는 부착력이 매우 작기 때문에 출력을 하는 도중에 출력물이 베드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따라서 제품이 출력이 되는 동안 베드에 부착이 잘 되도록 다양한 보조물들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출력물과 베드의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3가지 종류의 보조물을 생성을 합니다. 여기에서 스커트는 보조물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주로 브림과 레프트를 보조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D 프린터로 제품을 출력을 할 때에는 플랫폼 고정 타입 보조물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보조물을 생성을 하지 않는 기능이에요. 부착력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잘 사용하진 않습니다. 스커트는 베드 위에 바로 출력물을 출력을 하고 그 주위에 보조물을 생성을 하는 것이 바로 스커트입니다. 스커트는 부착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커트라는 게 출력물과 베드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착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스커트를 왜 사용을 하느냐면 이렇게 노즐이 있습니다. 노즐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노즐 내부에 구멍이 이렇게 있겠죠. 노즐 내부에 있는 필라멘트가 액체 상태로 변하고 액체 상태의 필라멘트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제 흘러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쪽 내부에는 빈 공간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액체 상태의 필라멘트가 일부가 바깥쪽으로 흘러내려서 이 안쪽에는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빈 공간이 있는 상태로 제품을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빈 공간으로 인해서 일부분은 출력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럼 나중에 품질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기능이 스커트 기능이에요. 내부에 있는 이런 빈 공간을 이렇게 모두 배출을 시켜서 이렇게 보조물을 만들면서 배출을 모두 시키고 그 이후에 베드 위에 제품을 출력을 하게 되면 잘 출력이 되게 돼요. 67페이지. 바닥 보조물을 생성을 하는 목적은 크게 출력물의 수축과 뒤틀림을 방지를 하고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보조물을 생성하지 않고 베드 위에 이 제품을 바로 출력을 하게 되면 출력물이 이렇게 수축이 되기도 해요. 이러한 수축을 막기 위해서 이 베드와 출력물의 부착력을 높여야 돼요. 이런 보조물들을 이용을 해서 브림은 출력물 옆 보조물을 생성을 하는 기능이에요. 베드 위에 바로 출력물이 부착이 되고 그 옆에서 브림이라는 보조물이 출력물을 고정을 시켜줍니다. 부착력은 좋긴 하지만 레프트보다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러한 형상을 모두 출력을 한 이후에 브림은 제거를 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레프트를 보겠습니다. 레프트는 베드
그리고 출력물, 그 사이에 여러 층의 보조물을 생성을 하는 기능이 레프트입니다. 부착력은 가장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레프트를 생성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나 재료는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3D 프린터 운용기능사 실기시험에서는 1시간 30분 이내로 제품을 완벽하게 출력을 해내야 돼요. 완벽하게 출력을 해내기 위해서는 출력물이 무조건 베드에 잘 부착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레프트가 가장 좋습니다. 밑줄 긋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 운용기능사 실기시험에서는 빌드 플레이트 부착 타입, 플랫폼 고정 타입을 레프트로 설정하겠습니다. 실기시험을 볼 때 3D 프린터로 제품을 출력을 하는데 제한된 시간은 1시간 30분입니다. 시험 문제로 제시된 형상을 출력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20분이에요. 제품을 출력을 하다가 중간에 실패를 해요. 다시 뽑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 없이 한 번만에 출력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 확률이 가장 적은, 부착력이 가장 높은 레프트를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교재 68페이지 12번 출력물 부착 방향. 최적의 출력물 부착 방향을 선정을 한다면 서포트의 생성 유무, 표면 거칠기, 강도, 품질 등을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형상을 출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형상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외부와 내부에 서포트가 생성이 돼야 되겠죠. 출력을 완료한 이후에 서포트를 제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서포트의 잔여물들이 제품의 표면에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우리는 이러한 서포트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줄 작업이나 사포 작업과 같은 후가공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포트가 최소한으로 생성이 되도록 출력 방향을 선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출력물 부착 방향을 고려를 하지 않고 이러한 방향으로 출력을 진행을 합니다. 서포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재료의 소모가 크겠죠. 그리고 서포트를 제거를 하는 과정 중에 표면에 서포트 잔여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표면 거칠기가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포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출력하는 시간도 더욱더 늘어나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서포트를 제거하는데 후가공을 하는 시간까지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에 반면에 적절한 방향으로 출력물 부착 방향으로 선정을 한다면 이러한 제품을 눕혀서 출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포트를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재료 소모가 적어지게 되고 출력 시간은 감소가 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서포트가 없기 때문에 표면 거칠기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따로 서포트 잔여물을 제거를 안 하기 때문에 후가공 시간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포트가 최소한으로 생성이 되도록 출력물 부착 방향을 선정을 해야 합니다. 교재 69페이지 연습도면 7번. 아래의 제품을 3D 프린터로 출력하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제품 출력을 위해 3D 프린팅 설정 값을 작성을 하세요. 이 빈칸을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외우라고 말씀드렸던 것들 있죠. 베드의 온도나 노즐의 온도, 채움 정도 등등. 만약에 이 설정 값들을 외우지 못하셨던 분들은 교재 103페이지 보시고 이 설정 값들 그대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실기시험 보실 때 이 설정 값 그대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70페이지 연습도면 8번. 출력물 부착 방향을 선정을 하는 연습도면이에요. 첨부 파일을 보시면 연습도면 8번 폴더에 PDF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실행을 해보시면 각 연습 문제의 형상들이 나와요. 형상을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형상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형상을 출력을 할 때
어느 방향으로 출력물 부착 방향을 선정을 해야지만 소프트를 최소한으로 생성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시고 연습 도면에 3가지의 방향이 제시가 됩니다. 이 중에서 내가 생각한 방향은 이게 최선이다 라고 하면 그거를 정답으로 해 놓으시고 104페이지에 정답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형상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아이콘에서 투명을 누르게 되면 내부의 형상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 구멍 부분으로 핸드폰이 쏙 들어오게 돼요. 핸드폰 거치대입니다. 이쪽 구멍을 통해서 핸드폰에서 나오는 소리를 증폭을 시켜주는 스피커 역할을 하는 거치대입니다. 서포트가 최소한으로 생성이 되는 방향을 고려를 해서 부착 방향을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핸드폰 거치대입니다. 이렇게 핸드폰이 거치가 됩니다. 이러한 제품을 3D 프린터로 출력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방향으로 하면 좋을지 고민하셔서 한번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거치대예요. 이 가운데로 제 스마트폰이 거치가 되게 됩니다. 출력물 부착 방향을 모두 선정을 하신 다음에 106페이지를 보시고 답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